안녕하세요. 송지희의 맘맘 터치입니다. 오늘 같이 엄마 아빠 우리 함께 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한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오늘도 또 사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네, 예, 맞아요. 상반기 때 많이 이렇게 시행착오도 있고 집콕 생활 많이 늘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늘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사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네. 소개해드리고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2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기적으로 학교를 안 가게 되면서 막상 가야 하는 등교날에 학교 가기를 거부하네요. 작년 말에 친구들과 안 좋은 일도 있긴 했지만 너무나 강하게 거부하네요. 집에서 게임만 하려고 하고요. 많은 얘기도 해보고 혼내보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2면 중요한 시기이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될수록 등교하는 날에는 꼭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엄마로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네, 정말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제 우리가 뭐 정말 너무나 혼란스러운 네. 상반기를 보냈었잖아요. 예기치 않았던 그렇죠. 그쵸? 그래서 뭐 정말 학교 등교도 못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들도 스트레스도 많으셨을 텐데 어쨌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그 원치 않는 어떤 변화였지만 이제 우리의 생활 어떤 문화도 변해가 그죠. 수밖에 없는 네. 거고 학교도 이제 매일 안 가는 그런 생활 패턴이 되지 않을까. 네. 직장도 자꾸 이제 재택이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면서 뭔가 효율성을 더 경험을 해본 거죠. 네. 그죠? 반드시 뭐 몸을 움직여서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 그런 언택의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 같고 또 그런 방식으로 우리 문화도 흘러갈 것 같은데 지금 중2 딸이 일단 학교를 안 가겠다 하는 것이 엄마로서는 걱정이 될 것 네, 같아요.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냥 그 귀차니즘 쉽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들도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매일 출근했던 것을 재택을 해보니까 너무 편하고 편하죠. 네, 오고 가고 하는 네. 출퇴근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네. 뭐 늦잠도 잘 수도 있고. 네. 시간 활용이 좀 더 자유롭고 이러다 보면은 어떤 그런 귀차니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근데 좀 더 정말 이제 부모님이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작년 말에 친구들과 안 좋은 일도 있긴 했지만 하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엄마 안 좋은 일도 있긴 했지만 해서 그 안 좋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어쩌면 이 아이가 이 일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너무 막 그 상황이 싫었던 건가 뭐 그럴 이럴 수 수 있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지금 아직은 뭐 청소년 시기고 하다 보니까 그걸 되게 사소한 걸로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친구 또래 관계의 어떤 문제였거나 네.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 뭔가 어떤 왕따의 경험이 있었거나 근데 그것이 잘 해결이 안 됐다면 이 아이는 어때요? 굉장히 대인기피를 하거나 학교를 가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거나 네. 해서 얘가 뭐냐면 이제 그야말로 뭐 외톨이 네. 요즘에 은둔형 외톨이 이런 얘기 듣잖아요. 네. 막상 있어 보면은 이도저도 뭐 친구들도 안 봐. 공부는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돼. 그거 어떻게 돼요? 이제 귀찮은 거 싫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자꾸 집에만 있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좋은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제 많은 얘기도 해봤고 혼도 내보고 타일러도 봤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대화였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네, 드는 저는 그 보면서 네. 엄마 기준이 아니었을까 많은 네. 얘기가 네. 네, 아이 기준이 아니라 그쵸? 엄마 기준에서 많은 얘기가 네. 아니었을까 이 그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뭐냐면 웬만하면 아이가 좀 학교를 가고 네.
별로 말썽 부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주로 일방적으로 그냥 잔소리 같은. 예, 네. 설득을 하기 그렇죠. 위한 네. 자꾸 잔소리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 아이는 전혀 부모로부터 이해받는 느낌을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소년 아이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와 많은 얘기를 하는데 네. 주로 일방소통이다.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부모 말을 듣는 입장이고 부모는 자기 입장을 절대 바꾸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학교 안 가는 거는 옳지 못하고 학교 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그 입장을 고수하는 한에는 아이가 진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하고 해결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어떻게 다가가줘야 되냐면 너가 이렇게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너가 분명히 학교에 대해서 뭔가 거부감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작년에 친구랑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그게 네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 라고. 그래서 정말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일단은 부모와의 대화가 소통이 먼저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춘기 시기에. 그리고 애들이 지금 이때 그 사춘기 시기에 사실은 왕따의 경험 이런 것들 다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들 다들 사춘기를 하다 보니까 감정 조절도 어렵고 또 아이들이 친구 관계에 대한 관계의 기술을 배워볼 틈이 없잖아요. 애들이 다 학원만 다녔지.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잘 화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욕하거나 서로 공격하거나 여자아이들은 또 신경전 같은 거 하면서 어떤 왕따의 경험이나 이런 걸 하면서 얘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얘가 어떤 위축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엄마가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다거나 별거 아닌 걸로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은 아이가 네. 더 그렇죠. 네. 치부를 해버린다거나 했을 때 얘는 도움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청소년 시기 아이들의 이 무기력은 무기력의 원인은 두 가지라고 해요. 호플리스, 희망이 없는 거, 그다음에 헬플리스, 도움받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얘가 뭔가 어디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애들은 무기력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제 무기력감이 계속 만약에 장기화되면 이제 만성화돼서 애들이 꼼짝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엄마가 지금은 이렇게 애를 막 어거지로 학교를 보내려고 한다거나 설득하는 건 굉장히 지금은 위험하고 무용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러한 어떤 무기력증이라고 할까 아니면 학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먼저 잘 듣고 아이를 들어주려고 하는 거,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 그래서 잘 듣다 보면 아이는 얘기하는 과정 자체가 얘는 해소가 되죠. 그거 자체가 얘는 해소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도움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듣고 나서 네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네. 라고 먼저. 그러면 먼저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럼요. 네. 아이가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감정이 있는지 아직도 그렇죠. 있는지 그거 먼저 엄마가 아는 게 중요한 거네요.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미처다 말하지 못한 자기만의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잘 들을 테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먼저 부모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학교에 혹시 부적응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적응의 원인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또래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학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못 따라가거나. 그럼요. 공부가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에 의해서 강요된 공부를 하고 있거나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가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등교 거부의 원인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등교 거부가 아이들이 어떤 불안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불안의 원인이 또 무엇인가. 를 보셔서 그건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이가 좀 해소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전문가 선생님을 통하는 거. 그러니까 사춘기 시기 애들은 사실 엄마 아빠랑 멀어질 때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또 조곤조곤 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하는 거를 전문가 선생님한테 편하게 그렇죠. 말할 수 있게.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이나 주변에 보면은 또 굉장히 좀 부담 없이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데 아니면 청소년 복지개발원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무료로 상담도 가능하고 또 실비만 내도 가능하니까 요 시기 애들이 오히려 부모한테 말하지 못한 거를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신뢰로운 관계에서 얘기를 하고 네. 자존감의 회복도 네. 올 수 있고 하니까 엄마가 일단은 걱정만 하거나 또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설득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또 그러다가 방치해 버린다거나 하는 네. 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조금 더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서 저는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보는 거 청소년 상담 전문가들 많이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선생님들 만나서 그분들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상호작용을 해주세요. 소통도 잘 해주시고 하니까 얘가 지금 학교 등교 거부를 하는 하는지 이유 네. 있잖아요. 네. 진짜 원인, 근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애들의 어떤 이런 행동은 진공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이 없지는 않다. 다 그게 맥락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만성화되지 않도록 지금 조금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전문가 선생님 좀 만나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